장전에 주목해볼 만한 시그널을 미리 포착해서 오늘 우리 시장의 투자 전략을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중동발 위기 고조에도 불구하고 씩씩하게 힘을 내주고 있는 우리 증시의 모습인데요. 어느덧 3,000포인트를 정말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어제장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장 초반에 하락으로 출발하면서 기대감을 좀 낮췄었는데 다시 한번 상승으로 전환을 했고요. 0.7%대 상승 나오면서 2,972포인트로 종가 기준 연중 최고점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좀 빠져나갔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다시 한번 들어와주는 모습이었고요. 삼성전자의 상승불도 다시 한번 켜졌습니다. 3% 가까이 오르면서 6만 원 눈앞에서 거래를 마무리하는 모습이었고요. SK하이닉스는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건 네이버였죠. AI 정책적 지원 기대감 속에 또 한 번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무려 18% 급등하면서 2조 원 가까운 거래 대금 들어오는 모습 확인이 됐고요. 기관과 외국인도 네이버를 강력하게 사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AI 관련주들까지 덩달아 함께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만나보시면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출발은 하락이었습니다. 역시나 상승 전환하면서 780선 눈앞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수급이 이어졌는데요. 에코프로 그룹주가 빨간불 켜냈고요. 피부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도 강세 보였습니다. 중국의 쇼핑 축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화장품주 쪽으로도 강세 이어지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네, 이어서 뉴욕 증시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분위기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죠. 미국 연준의 금리 결정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4.25에서 4.5%로 금리 동결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이후 4차례 연속 동결입니다. 다만 연내 2회 금리 인하 전망은 여전히 유지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약보합 마감, 나스닥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로보택시 출시가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거래일 4% 가까이 급락했던 테슬라가 2% 가까운 반등 보여줬고요. 엔비디아와 브로드컴도 상승불 켜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밤 뉴욕 증시는 노예 해방 기념일로 하루 쉬어가고요. 영국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우리 증시 이 같은 이벤트들을 어떻게 소화할지 레디 개장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전략과 힌트들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레디 개장 시그널에서는요. 매일매일 장이 열리기 전에 전거래일 마감 상황 5분 증시 브리핑 통해서 살펴봅니다. 이후에는 개장 전 이슈들 2가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 활발하게 움직일 만한 종목들 미리 체크해보고 있습니다. 개장 이후에는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시장 상황 포착해보면서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만나볼 예정입니다. 이 종목은 방송 시간 관계상 방송 중에 다 풀어드리긴 어렵기 때문에 하단의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요. 이 안에서 다양한 전략과 정보들 모두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입장하셔서 편하게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입장하셨다면 개장 워밍업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장윤영 캐스터 전거래일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장윤영입니다. 전거래일 국내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양대 지수 나란히 빨간불 켰습니다. 계속되는 중동 위기 속에서도 매일매일 다른 상승 모멘텀 나와주면서 3,000피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요. 먼저 마감 지수 체크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사흘 연속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어제도 역시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많았지만요. 일부 대형주들이 힘을 보태줬습니다. 0.74% 오르면서 연 고점에 또다시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보다 성장주에서 힘을 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0.53% 오른 779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이 홀로 4천억 원대 많은 물량 담아냈지만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은 3거래일 만에 우리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기관 역시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1,000억 원대 물량 담아내주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이틀 연속 순매수에 나섰네요. 2,295억 원 사들였고요. 외국인은 3거래일 만에 매도 전환했습니다. 400억 원대 물량 팔아치웠고요. 기관은 장중 내내 매수 우위 보였지만 장 막판에 매도량 늘리면서 11억 원대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이어서 시장이 주목한 국내 핫이슈 2가지 만나보시죠. 외국인 관광객이 빠르게 돌아오면서 국내 호텔 업계가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의 주요 호텔은 외국인 투숙률이 70%에서 80%에 달하고요.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는 한한령이 시행된 2017년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습니다.
여기에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이르면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수 있다는 기대감 더해지면서 실제로 롯데관광 개발이나 파라다이스 같은 관련 업종엔 외국인 자금이 최근 집중 유입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관광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면 카지노나 면세점 같은 업계에도 실적 반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이달 말부터 새로 짓는 민간 아파트에도 제로 에너지가 의무 적용됩니다. 기존 방식의 전기 사용을 줄이고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려야 한다는 건데요.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에너지 요금을 20만 원 이상 아낄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건축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 거라며 분양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새 아파트는 친환경적으로 지어지는 대신 경제적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형주 업종별 흐름 체크해보겠습니다. 어제는 반도체주 혼조세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3분기부터 실적이 개선될 거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오면서 2.9% 상승 마감했습니다. 대선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여줬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연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지만 어제 하루는 쉬어갔네요. 1% 약세 보였습니다. 자동차주도 어제는 엇갈렸는데요. 현대차그룹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나스닥 상장을 위한 준비를 위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고 하면서 현대차는 0.49% 상승 마감했고요. 현대모비스는 4.72% 조금 더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기아는 0.7% 약세 보였습니다. 방산주와 금융주는 전날에 이어 어제도 차익 실현 매물 출회되면서 약세 보였습니다. 어제 시장의 주인공은 바로 네이버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정부가 5년간 AI 산업에 16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새 정부의 AI 정책도 본격화되는 모습인데요. 이에 따라 JP모건이 네이버에 대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네이버 18% 가까운 상승세 보였습니다. 카카오도 6.5% 동반 상승했고요. 최근 부진했던 게임주 역시 AI 정책수의 기대감 그리고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강한 빨간불 켜는 모습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장 시간이 지날수록 탄력을 조금 잃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럼에도 최근 급락했던 파마리서치 2.86% 상승 마감했고요. 휴젤 같은 경우에는 액상 보툴리늄 톡신의 임상 실험을 조기 중단했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그래도 시장에서는 휴젤의 선택이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더해지면서 오히려 긍정적인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6%대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간밤 미증시 상황 체크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연준이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고요. 파월 의장도 금리 전망에 대해 기존 견해를 유지하면서 관망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파월 의장이 관세발 인플레이션을 경고하자 S&P 500은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는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다우존스 0.1% 떨어졌고요. 나스닥은 일부 기술주들이 랠리하면서 강보합권에 마감했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에는 0.03%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M7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유명 투자은행들이 목표가를 상향 조정해주면서 1% 가까운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도 동반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테슬라는 로보택시의 공개를 앞두고 1.8%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아마존은 로보택시 생산 공장을 설립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1% 약세 보여줬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준틴스데이를 맞아 휴장합니다. 연준의 금리 결정 그리고 중동발 리스크가 글로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장전 전략이 중요하겠죠?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계속해서 저희 소식 만나보실 수 있고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시그널들 포착해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캐스터 장윤영이었습니다. 그럼 레디 개장 시그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레디 개장 시그널은 빅스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방송 시간이 50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 시간 이후에도 마스터님과 함께하실 분들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다양한 전략 실시간으로 모두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 전반적으로 보합 마감했고요. 그리고 금리 동결 예상했던 대로 동결이 됐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들 잡아보면 좋을지 하나하나 살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빅스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제 슬슬 이 뜨거운 날씨가 살짝 식어갈 수 있을지 잠깐 기대하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증시도 아시겠지만 연일 계속 뜨거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은 분들이 고민도 하시고 계실 것 같고 오히려 지금이 기회다 하시면서 과감하게 시드를 투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또 과열되어 있는 시장 언제든지 항상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도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때는 해야 되고 잠깐 멈출 때 멈추듯이 지금은 시장에서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타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방송을 통해서 어떤 종목에 어떤 업종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많은 정보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이 금리 동결을 하면서 계속해서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죠.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 내려잡았고 반대로 물가 전망에 대한 건 높여잡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리를 높여야 되는 이유 그리고 내려야 되는 이유 자체가 또 상존하다 보니 이럴 때일수록 또 신중한 입장을 고수해야 된다라는 설명까지 덧붙였는데요. 간밤에 이와 관련해서 또 전반적으로 혼조세 보였었죠?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슈도 있겠지만 일단 첫 번째로는 뭐 FOMC에 대한 얘기도 있겠죠. 5월 달에 비해서 6월 달에 FOMC 결과는 상당히 좀 매파적이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본다면 사실 뭐 시장에서의 예상치 부분에선 크게 벗어나지 않다 보니까 네. 크게 또 하락에 대한 방향성으로 잡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도 아무래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증시에는 뭐 이런 FOMC에 대한 우려도 있을 것이고 이런 관세에 대한 얘기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세 번째 이슈가 또 새롭게 탄생했잖아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부각되고 있는 시점인데 지금으로서는 사실 시장에 추가적인 상방 재료가 부진한 상태에서 미국의 이 두 나라의 싸움이 직접적으로 개입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우려감이 사실상 지금 시장에서 좀 상존하고 있지 않나 그런 부분들이 시장을 조금 계속 가는 발목을 좀 붙잡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최근에 대한 상방 재료가 좀 부진한 상태다 보니까 또 미국 증시는 연일 올라가다 내려가다 계속 반복되는 모습들이 자주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와 반대로 또 국내 증시의 분위기는 연일 강세를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어도 전반적인 정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워낙 또 지금까지 많이 눌려 있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와 별개로 대형주 위주의 강세들이 시장을 조금 계속 끌어올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대형주나 뭐 우량주나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는 것도 결국에는 이 신정부에 대한 정책 기대감이 계속 작용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우리의 투자 포인트는 결국에는 지금 어디에 집중되어야 하냐? 뭐 지금까지는 여러 정책 기대감도 있었겠지만 실적주들, 기술주들 위주로 좀 많이 봤다면 아무래도 지금 움직이는 대표적인 테마들이 있잖아요. AI나 뭐 암호화폐나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이 결국에는 신정부에 대한 정책 기대감으로 상승이 계속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해당 테마에 대한 집중적인 포인트를 좀 잡아봐야 될 텐데 아시겠지만 이미 너무 과열됐어요. 너무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뭐 조금 이따 같이 살펴보기도 할 테지만 뭐 네이버 같은 경우도 어제 같은 경우 뭐 15% 이상의 급등세가 나오는 등 대형주 위주의 강세가 너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면 우리가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대형주나 우량주 위주의 투자를 과감하게 하기가 사실상 선뜻 애매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대형주들은 우리가 하루 이틀 볼 종목들이 아니라 최소 보유를 하게 되면 1년이나 뭐 2년, 길게는 뭐 3, 4년까지도 끌고 가야 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대형주, 우량주들이 올라가는 시점에서 우리도 여기에 탑승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 대형주들 위주 상승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 시장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해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풀어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증시 자체는
추세는 전반적으로 어제와 조금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수 차트를 좀 같이 보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뭐 지금 사실상 코스피가 3,000피를 조금 앞두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사실 뭐 3,000피를 가냐 마냐 이것이 사실 문제가 아니라 이 3,000피를 넘기는 것은 사실 시간상에 대한 문제인 것 같고 그 뒤에 있는 그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얘기일 텐데 지금 증권사 리포트나 뭐 여러 가지 시장 분석들의 내용들을 보면 이번 연도 안에는 뭐 3,100포인트까지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꾸준하게 나오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현재 시장의 분위기가 2020년도와 21년도 당시 코로나가 이제 막 퍼지기 시작했을 때 증시가 부양되던 그 시기와 굉장히 유사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최근에 고객 예탁금 같은 경우도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시장의 저점 대비했을 때 현재 시점까지 무려 예탁금 기준으로 20% 이상 늘어났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현재 뭐 최근까지도 투자를 하지 않던 분들도 관심을 갖고 투자를 계속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으니 사실상 현재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상승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무리하게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것보단 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시점이기에 언제든지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 시장의 분위기를 끊을 수는 없으니 정책주 위주의 투자를 조금 어느 정도는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그 관련돼서도 두 가지의 테마를 같이 살펴드릴 테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간밤의 뉴욕 증시 이슈도 살펴주셨고요. 현재 우리 증시도 많이 올라와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긴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계속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 부분들 살펴보면요. 신정부에 대한 정책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는 섹터와 테마로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정책주 위주의 테마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가 관련주들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개장전 이슈 저희가 암호화폐에서 살펴볼 텐데요. 상원이 간밤 스테이블 코인을 처음으로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는 지니어스 법안을 통과시켰죠. 이 암호화폐 업계에 환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점이 앞으로 이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도입 이슈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만큼 관련주들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또 지금 이미 움직이고 있는 건 암호화폐나 AI 쪽 위주의 강세가 나오고 있잖아요. 정책 쪽에서도. 그리고 네. 상법 개정안에 관련되어 있는 것도 그렇지만. 근데 아시겠지만 정책주가 이것뿐만은 아니었어요. 대선 후보 시절에도 여러 정책주를 계속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조금 한 턴 수익을 좀 덜 보더라도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다음 정책주로 공략되었던 이런 이 정책주들을 공략을 하시는 것도 사실 나쁘진 않아요. 오히려 네. 다음 기회를 위한 이제 준비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도 어느 정도 좋긴 하겠죠. 근데 지금 이미 과열되어 있는 종목들은 아무래도 무리하게 탑승을 하다가는 사실 아시잖아요. 정책주들 한번 잘못 물리면 네. 오랜 기간 동안 좀 보유를 해야 된다는 점. 그쵸. 그 점만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오늘 이 정책 관련주들 관련해서 다뤄주실 예정인데 네. 그러면 결국 순환매가 빠르게 돌아왔을 때 네. 우리가 좀 미리 잡아볼 수 있는 종목들도 있을 거고 이미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좀 우리가 따라가 볼 만한 섹터들도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럼 어떤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대표적으로 올라가면 좋은 게 아무래도 근데 이게 사실 정책주라는 게 네. 뭐 AI도 있고 오늘 이따가 조금 이따 첫 번째 테마로 좀 살펴볼 게 이제 그거잖아요. 네. 그 암호화폐. AI랑 네. 암호화폐 이 두 그쵸. 가지인데 네. 그 뒤로 온다면은 사실 에너지 관련주들도 그렇고 이게 AI가 AI만 가는 게 아니라 그 뒤에는 에너지 관련주 뭐 거의 관련되어 있는 수급적인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쵸. 그리고 뭐 한때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흔히 말하면 웹툰 관련주들, 컨텐츠 관련주들. 특히나 제일 강하게 밀었던 게 또 컨텐츠 관련주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 살펴주시면서 오늘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힌트도 주셨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첫 번째 개장전 이슈 넘어가 볼까 합니다. 첫 번째 개장전 이슈는 오늘 암호화폐에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스테이블 코인까지 이제 선점하겠다. 지니어스법도 통과가 됐고 또 하는 총재도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이슈까지 밝혀주셨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이슈와 종목들 이어서 체크해 주시죠. 네, 오늘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살펴볼 테마는요. 암호화폐로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까도 살짝 언급을 드렸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책도 정책이지만 이 정책 외의 재료까지 격포제가 발생이 된다면 그 상승폭은 사실상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 만큼의 상승이
아니다. 예상치 못한 상승이 계속 꾸준하게 나온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암호화폐잖아요. 오늘도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대체거래소에서도 꾸준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 테마인데 어제 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처음에는 이제 옛날에 스테이블 코인이나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 자체가 그렇게 많이 개선되어 있지 않았을 시점에는 스테이블 코인 그걸 굳이 해야 되나? 뭐 암호화폐 거기에 관련된 굳이 투자를 해야 되나? 이런 식의 인식이 많았다면 어제는 또 이런 얘기도 나왔죠. 한원 총재가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한 반대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특히나 이 워낙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 발행이 오히려 필요하다고 본다. 이게 정부 차원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나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월마트나 아마존에서도 개별 기업적인 측면에서도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겠다라는 이슈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꾸준하게 우리가 살펴볼 추적 관찰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이제 어제 미국 정부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죠. 스테이블 코인까지 선점하겠다는 미국 지니어스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켜줄 수 있는 법안인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주식 투자는 상승과 하락이 조금 제한되어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게 지금 현재는 없지만 우리나라 증시 경우에만 보더라도 상하한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30%를 넘기지 못해요, 위아래로. 근데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이 하루의 변동성만 뭐 하루에 1000%가 나올 수도 있고 2000%가 나올 수도 있고 3000%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을 투자할 때 하나의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강하다면 이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는 사실 실체가 없는 무형 상품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하나의 투기성으로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나 이런 변동성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투기성으로 더 오히려 보기가 쉬워졌었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들이 마련이 된다면 이 암호화폐도 하나의 투자 상품으로 정식화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식도 많이 개선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까지 격포제가 발생이 돼서 관련주들이 꾸준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주를 본다면 지금 실시간 종목 중에 상위를 보더라도 현재 시점에서 동시호가에서 오르고 있는 종목들은 딱 한 3가지 정도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갤럭시와 머니트리나 다날, 헥토 파이낸셜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 종목들의 차트를 조금 같이 보기도 할 거지만 제가 여기에 써오지 않은 종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삼성 SDS죠. 최근에 또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상승을 보였던 종목인데 이 종목 조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갖고 있으시기도 할 것 같아요. 이 종목이 원래 엊그저께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기 직전에 시가총액이 10조였거든요. 근데 이날 당시에 20% 이상 급등을 보여주면서 2조가 늘었습니다. 시가총액이. 이 덩치가 큰 종목들도 한 번에 올릴 수가 있는 게 현재 시장의 수급 상태다. 수급 유동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보시면 이런 종목들에 대한 현재 패턴이 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상승 나오고 조정 나오고 다시 갭상승 시켜주면서 상승 나올 가능성, 즉 N자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 개인적으로 N자 패턴이 대형주에서 나온다? 그럼 저는 항상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만약에 어제 저점 기준에서 만약에 우리가 공략을 했다면 어제만 하더라도 5% 이상의 수익을 기록할 수가 있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현재 시점에서 3% 갭상승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대형주로도 단 이틀 만에 10% 가까운 수익을 챙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체크를 해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지금 잡아도 되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시점에서 17만 원대 가까이 상승이 나온다면 아시겠지만 이때 당시 20% 상승해서 멈출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기존의 고점에 대한 저항대에 부딪히는 구간이에요. 오늘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의 구간일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수급이 동반이 된다면 고점 돌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한 번쯤은 단타성으로 지켜보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뒤로 이제 뭐 갤럭시와 머니터리나 다날이나 헥토 파이낸셜이나 이 3가지의 공통점의 차트도 모두 다 똑같아요. 공통점도. 저항대에 부딪혀서 최근에 조정을 받았던 자리이기도 하고 이 구간에 대한 수급들이 더 강하게 몰린다면 추가적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여기서 수급이 붙여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정 다시 나오겠죠? 맞아요. 고점에 돌파되면서 자연스럽게 빠지는 차익 실현이 나오는 이 고점에서 매물이 정리되는 차트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항상 우리가 어느 정도 뭐 아까 봤던 재료가 좋잖아요. 일단 정책에 대한 재료도 있고 암호화폐에 대한 개별적인 재료가 있듯이 추가적인 상승 나올 가능성에 대한 베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조정 나올 가능성에 대한 리스크도 줄여야 될 필요도 있어요. 그러면 기존보다도 우리가 비중을 확실하게 낮춰서 단타성으로 들어가면 사실 우리가 손절가도 정하기 굉장히 쉽고 수익도 수익대로 챙기고 안전하게 챙길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오늘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갭상승으로 출발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 초반의 수급 영향으로 추가적 상승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 단타로 공략해볼 필요가 있겠죠.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께 단타 공략하세요 라고 하시면 공략하실 수 있는 분들이 사실 많지 않아요. 하실 수 있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자, 그 부분을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여전히 대형주 위주의 강세가 나올 것이냐 아니면 순환매 장세가 나올 것이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략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도움을 하단 QR코드를 통해서 박스통신망 안에서 도와드리도록 할 거예요. 지금 바로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하시고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테마 암호화폐 안에서 찾아봤습니다. 어제 또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하는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관련주들 오늘 갭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살펴주셨던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죠. 삼성 SDI 시가총액이 무려 2조가 증가를 했습니다. 20%대 상승을 하면서 10조였던 시가총액이 12조 원이 됐거든요. 수급에 대한 유동성이 이렇게 굉장히 강하고 대형주 위주로 수급이 들어와 준다면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대형주 안에서도 이제는 추가적인 급등을 노려볼 수 있는 시기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살펴주셨던 헥토파이낸셜 수급이 몰린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지만요. 현재 차트상 흐름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고점이기 때문에 수급이 빠진다면 차익 실현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헥토파이낸셜이라는 종목 현재 장 초반 수급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갭상승 출발이 예상되는 만큼 오늘은 단타로 공략이 가능하다라는 말씀 주셨거든요. 장 초반 단타 공략 함께 하시면서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또 추가적으로 수급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종목들 함께 체크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실시간으로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하단의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요. 암호화폐 관련된 종목들 오늘 단타 공략부터 좀 여유롭게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까지 다양한 공략법 모두 챙겨가실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어서 두 번째 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정책 관련 기대감이 더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AI에서 가져와 주셨는데요. 정부에서 계속해서 이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5년간 무려 16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나라가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기대감이 집중이 되면서 어제 네이버 정말 강력하게 올랐고 AI 맞아요. 관련주들 정말 시세를 많이 냈었는데 네. 오늘도 다시 한번 기대를 가져가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AI가 최근에 또 계속 강세를 보였지만 네. 아시겠지만 암호화폐도 정책 관련주로서 저렇게 급등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반적으로 AI 관련주들에 대한 급등 뭐 몇 가지 종목들은 나오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아직 좀 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특히나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이 이제 또 G7 정상회담에서 또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어제 거의 그 회의에서 AI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브리핑을 하게 되면서 전반적인 AI에 대한 이 수급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같은 관련 내용들 한번 살펴보면 좋은 종목들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화면 같이 보시죠. 자, 어제 G7회의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대선 공약과 국정 과제에 연계돼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생태계 구축, 뭐 에너지 인프라의 고도화, 그리고 사이버 신뢰도 강화, 핵심 광물 공급화에 대한 내용들을 브리핑을 했었는데 이게 결국에는 모두 다 AI에 대한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정부 자체에서도 AI에 대한 강력한 투자 의지와 개발 의지를 계속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증시에도 계속 수급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데 특히나 어제 정부에서는 정부 게임 체인저로 AI에 약 5년 동안 16조 원 이상을 붓겠다라고 얘기한 만큼 AI에 대한 강력한 의지 그리고 수급들이 이렇게 쏠릴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AI에 대한 재료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정부에 대한 재료보다도 기업적인 측면에서 많이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만 살펴보더라도 뭐 재료성으로는 충분히 작용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들 세 가지를 조금 살펴볼 건데 뭐 여러분들이 사실 제일 궁금해하는 거는 네이버일 것 같아요. 뭐 최근에 카카오도 그렇고 이 대형주의 상승이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는데 네이버도 사실 전 네이버가 이렇게까지 오를 줄은 예상치 못했습니다. 네, 많이 기다리신 자리까지 이제 좀 네. 더 가야 되긴 하거든요. 사실 이게 길게 본다면 차트가
이 2021년도 당시에 고점 46만 원을 찍었을 때 네. 사실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도 삼성전자였지만 네이버와 카카오에 투자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이게 방송에서 종목 상담을 하게 되면 단골 손님 중에 3개가 딱 삼성전자, 네. 네이버, 카카오 이 3개였거든요. 네. 다들 웬만큼 이제 국민 종목들이라고 많이들 갖고 계셨으니까. 근데 이 종목이 어느샌가 15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25만 원대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이 종목도 역시나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앞서서 봤던 암호화폐에 대한 차트들, 특히나 이제 삼성 SDS 차트를 좀 봤었잖아요. 근데 그 종목과 이 종목의 차트가 굉장히 유사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점이 유사할까요? 자, 대략 3년 동안 만들어진 저항대를 뚫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수급들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면서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고 이제서야 막 돌파가 시도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구간이 돌파가 되려면 우리가 아까 시황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3,000피, 막 3,100피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증시가 상승이 된다면 얘네들은 수급이 동반되지 않아도 아까 말했던 고객 예탁금 이게 즉 증시에 돈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증시에 돈이 들어오면 사실 여러분들 신규 투자자분들이 다 뭘 생각하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분들이 나 주식 처음 하면 뭘 사려고 할까요? 삼성전자? 맞아요. 주식 처음 하면 자연스럽게 나는 건강한 종목, 안전한 종목을 살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로 사게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대표적으로 이 네이버나 카카오 쪽으로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지금 고점이 돌파되고 있고 현재 시점에서는 오늘 장이 시작되면서 한 5% 가까이 갭상승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추가적 상승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 구간은 완전하게 돌파가 되냐 마냐가 지금 돌파됐다, 완전하게 돌파가 되네가 아니라 돌파가 나오고 눌림이 나왔을 때 이 저항대가 지지대로 바뀌어주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완전하게 안심하고 완전하게 돌파가 됐으니 추가적으로 돈을 막 넣겠다라기보다는 조금 한 발짝 물러서는 스탠스가 지금은 필요하다. 아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단타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1년 이상 적어도 1, 2년 이상은 꾸준하게 들고 갈 생각으로 지켜보시는 게 좋겠죠. 뭐 그 뒤로 보면 뭐 한글과 컴퓨터나 신플랫폼 같은 경우도 차트 자체는 굉장히 유사하지만 변동성이 달라요. 네이버가 지금 15% 이상 올랐기 때문에 뭐가 다르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원래는 다릅니다. 대형주와 중소형주들의 움직임은 다르다라는 걸 좀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두 개의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현재 시점에서는 돌파 가능성이 더 높아요. 네이버보다는. 왜냐하면 돈 자체가 중소형주들에게 더 쏠릴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유동성도 변동성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단타성으로 조금 접근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글과 컴퓨터, 싱크 플랫폼 같은 현재 AI 대장주 위주로 투자를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조금 안전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앞서 봤던 네이버 같은 종목 살짝 눌렸을 때 그 눌림목 특점을 공략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관련해서는 기대감이 계속 더해지고 있는 시장의 모습입니다. 네이버 살펴주셨는데요. 오랫동안 저항대에 부딪혀 왔습니다. 돌파가 나오고 눌렸을 때 다시 한번 그 돌파 나온 자리에서 지지를 받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접근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지금은 한 발 물러서는 스탠스도 필요한 종목입니다. 단타성이 아니라 1, 2년 이상 꾸준히 들고 가실 분들은 관련된 종목에 대한 공략법들 모두 챙겨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함께 하시고요. 한글과 컴퓨터와 신플랫폼은 네이버보다는 돌파 가능성 자체가 더 높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중소형주들 쪽으로 수급이 더 쏠릴 수 있는 가능성 더해지는 만큼 네이버 같은 대형주보다는 지금 더 빠르게 튀어오를 수 있는 종목, 더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법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단타 위주로 내가 AI 관련 종목 공략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가져와 주신 한글과 컴퓨터, 신플랫폼과 같은 중소형주 위주로 공략법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박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요. 지금부터 마스터님의 전략들 모두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암호화폐, AI, 그리고 여기서 이어지는 테마까지 시그널 포착 종목으로 모두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입장하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개장 상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6월 19일 목요일 우리 시장 출발했습니다. 양시장 장 초반 빨간불 켜면서 출발하는 모습 나타납니다. 코스피 0.67% 상승폭 확대하면서 2,992선, 정말 3,000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0.24% 강보합권에서 780선 지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면요. 오늘 삼성전자 6만 300원까지 올라갔었다가 현재 6만 원대 지켜주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24만 7,500원 선 지나가면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혼조세 보이지만 네이버 오늘 다시 한번 5%대 급등 나오면서 시가총액 8위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어느덧 25만 6천 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면요. 전반적으로 혼조세 보이고 있지만 2차 전지주들 빨간불 켜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요. 로봇주들 그리고 비만 치료 관련 펩트론도 오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알테오젠과 HLB, 휴젤과 같이 어제 조금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은 좀 쉬어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살펴보면요. 오늘 양시장에서는 개인이 홀로 물량을 담아주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어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양시장 담아줬었는데 오늘은 양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의 출발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네.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뭔 소리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네네. 여러분 잠깐 사는 거 잠깐만 멈춰보세요. 이게 시장이 아시지만 개인들이 사면 네. 시장이 빠져요. 이게 어쩔 수 그리고 없는 또 요즘에는 장 초반이 강하면 장 막판엔 좀 빠지고 맞아요. 장 초반이 약하면 또 장 후반에는 또 힘을 내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어떤 논리냐면 누군가가 막 열심히 다들 열심히 살려고만 하면 네, 이미 저 아래에서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제 슬슬 네. 조금씩 팔아야겠다라는 이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네. 이게 지금 시장 분위기가 워낙에 또 좋으니까 계속 3,000피만 가려고 하면 개인들이 사요. 그 직전에 이제 외국인들이 팝니다. 계속 지금 이 몇 거래일째 계속 3,000피를 넘기지 못하는 게 네. 딱 그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오늘 장초반 분위기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개인들이 너무 열심히 사고 있어서 2,992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시점에 좀 빠지고 있는데 오늘 만약에 현재 분위기가 지속이 되고 이 최근의 흐름들로 봤을 때 장 초반에는 개인들이 열심히 사다가 이게 또 바뀌거든요. 장중에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다시 바꿔주는 경향들이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어서 오늘도 보시면 현재 시점에서 2,992까지 6까지 올라갔었네요. 6까지. 네. 거의 4포인트를 남기고 지금 또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만약에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다시 한번 전환이 된다면 오늘은 조금 3,000피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현재 시점에서 아까도 2,996포인트까지 올라갔을 때 제가 잠깐 이 상승 종목의 수를 봤거든요. 네. 요즘에 시장의 분위기가 너무 좋아도 사실 상승 종목의 수가 우리가 흔히 말해서 뭐 증시가 1% 오르고 2% 오르면 전반적으로 상승 종목의 수가 엄청나게 많아져요. 하락 그쵸, 종목을 사실상 웬만큼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웬만한 종목이 1%라도 다들 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시장이 강하게 올라도 상승 종목의 수가 그렇게 많아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증시를 끌어올리는 건 대형주, 우량주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수급들이 다 그쪽으로 쏠려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중소형주들은 조금 하락들이 나오더라도 증시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처럼 계속 연출이 되고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현재 시점에서 아직도 상승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지만 전반적으로 상승 종목의 수가 하락 종목의 수랑 큰 차이가 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대형주 위주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시점에서 뭐 올라가는 종목들도 대부분 뭐 아까 봤던 카카오나 네이버, 지금 상위권에 카카오가 네이버가 있어요. 근데 그 아까 잠깐 말했던 미스터블루 웹툰 관련주들도 지금 정책 관련주로 오름이 좀 나오고 있네요. 이런 것처럼 지금 시장의 주도주는 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대형주 위주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 근데 이렇게 막 대형주가 계속 꾸준하게 오른다라는 건 결국에 옛날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오르던 종목들만 계속 오른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도 그 마찬가지입니다. 오르던 종목들만 계속 오르지만 그 오르던 종목들만 올라도 그 종목들이 언젠가는 끝이 나요. 언젠가 조정이 나옵니다. 항상 곡소리는 그 종목들에게서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 종목들이 계속 꾸준하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내가 이 종목들을 1년, 2년 끌고 갈 생각이 아니시라면 굳이 접근하지 않는 게 좋아요.
지금 분위기 이 종목들이 더 올라간다고 해서 기대감에 더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만약에 운이 좋다면 조금 더 수익을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대부분 운이 좋지 못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접근을 하기보단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아래에서 올라오고 있는 수혜주들 있잖아요. 뭐 원전주들도 있고 AI주들도 있고 뭐 드론주들도 있고 최근에 또 부각되는 다른 이슈들이 많은 종목들도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까지의 지수만 봤을 때의 움직임은 좋습니다.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고 있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을 보면 개인만 열심히 사주고 있는 시장이다라는 말씀 주셨기 때문에 항상 3,000피를 눈앞에 두고 다시 한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이 기대감을 가져가면서 내가 종목을 잔뜩 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잠시 멈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움직이는 부분에서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을 해주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네이버, 카카오, 또 웹툰과 관련해서 정책 관련주들 올라가는 모습들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건 지금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그쪽으로 쏠리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1년, 2년 좀 장기적으로 보유할 게 아니라면 지금 무조건 담았다가는 짧게 또 이 수익화를 실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어느 정도 눌렸을 때 또 잡아보는 공략도 필요하니까요. 오히려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 쉬어가고 있는 테마들 앞으로 기대감은 있지만 쉬어가는 원전이나 AI, 드론과 관련해서 최근 부각되는 이슈를 가져가는 섹터와 테마 위주로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종목들은 또 마스터님께서 시장 상황 실시간으로 살펴보시면서 팍스통신망 안에서 잡아주실 예정이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그렇다면 오늘 잡아야 될 섹터와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도 시그널 포착 종목 준비해 왔거든요. 이런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오늘 시그널 포착 종목 어떤 테마에서 살펴볼까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살짝 정책주 위주의 강세가 나오고 있다 했잖아요. 네. 그리고 웹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는데 네. 오늘 이렇게 또 웹툰 관련주들이 올라갈 줄 이제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정책주들이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다는 것이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네. 이 정책주들 결국에는 많이 상승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쵸. 솔직히 앵커님 잡으라면 잡을 수 있어요? 지금은 못 잡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정책주들 뒤에 따라오는 수혜주들을 보시는 게 실질적으로 지금에서는 투자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뭐 대형주 위주의 강세가 나오고 있다 해서 대형주를 우리가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드릴 종목은 전력 설비 관련주로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시겠지만 AI가 부각이 되면 될수록 이 전력 공급에 대한 우려가 계속 꾸준하게 같이 동반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력 관련주들, 뭐 이재명 대통령님도 계속 그러잖아요. AI를 계속 부각을 시키지만 이걸 뒤따르게 하려고 한다면 에너지빅스, 에너지 고속도로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부각을 시켜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전력 관련주들에 대한 내용들도 한 번쯤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전력 관련주로 우리가 같이 살펴볼 텐데 자 어떤 종목인지 지금부터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송전과 배전 그리고 변전선로 가설용 금그루들을 제조를 해서 한국전력공사 등에 공급을 하는 기업이에요. 절철용 금그루를 한국철도공사와 지하철공사까지도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면 재료 자체가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이게 올라갈 기업인가 싶기도 하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차트에 대한 중요성과 그리고 중요한 건 전력에 대한 재료를 갖고 있다는 점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직접적으로 기업에 대한 설명은 간단하게 살펴봤으니까 제가 방금 강조드렸던 차트에 대한 내용을 잠깐 볼 건데 지금 보시면 사실 제가 1년짜리 딱 1년 기준의 차트만 갖고 왔거든요. 1년 기준 일봉 차트만 갖고 왔어요. 근데 이 종목은 그 뒤의 흐름들을 조금 지켜보시면 좋은데 자, 지금까지 현재 이 차트는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뒤에 보이지 않는 차트에서부터 꾸준하게 계속 주가가 올라오고 있던 시점이었어요. 그리고 2024년도 중순쯤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전력 관련주들 굉장히 강세였었잖아요. 이때 당시에 전력 설비 관련주들 관련해서도 대장주를 한번 했던 종목이에요. 그때도 대장주를 한번 했던 종목이고 그때 당시 고점을 만들어줬던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전력 설비 관련주가 현재까지의 이 히스토리를 본다면 어느 정도 눌림을 받고 추가적인 주가 조정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바닥을 잡아주고 추세를 변곡해주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 막 원전주, 막 태양광, 풍력, 뭐 AI 종목에 집중하고 있을 때 이 종목은 이미 바닥을 잡고 꿈틀꿈틀대면서 올라오고 있는 과정이었어요. 자, 그래서 현재 시점 어디냐? 사실상 2,000원만 더 올라가면
고점, 신고점이에요, 신고점. 추세가 이미 상승으로 유지되고 있고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간이 변곡이 되려고 하고 있어요. 즉 다시 상승이 이어지려고 하고 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고점 직전 돌파를 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전력 관련주들에 대한 수급이 쏠릴 경우 이 종목은 차트의 중요성을 보고 사실상 대장주를 다시 한번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가 사실 저점에 대한 매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AI가 부각이 되면 부각이 될수록 전력주들은 사실 조정이 나오기가 조금 어려워요. AI 기술 개발에 따른 전력 수요, 이게 항상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관련돼서도 추가적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종목 이제 사실상 우리가 잡을 수 있는 마지막 타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 공략 타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팍스통신망으로 입장하신 분들에게만 오늘 전략들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는 이미 오른 종목들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따라가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이 빠른 순환매를 따라가는 정책주들을 따라가기보다는 이 정책주로 인한 수혜주들을 이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AI 기대감, 또 에너지 정책 관련 기대감까지 모두 더해질 때 함께 수혜주로 움직일 수 있는 섹터죠. 전력 관련해서 이 안에서 잡아볼 수 있는 시그널 포착 종목 가져와 주셨습니다. 송전, 배전, 변전로 그리고 전철용 금구류 같은 납품을 하고 있는 전력과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신정부 에너지 정책에 대한 기대감 추가적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차트상 흐름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1년 기준으로 일봉 차트를 봤을 때 상승 추세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고요. 꾸준하게 주가가 올라오면서 1년 전 딱 이 시점쯤에 대장주로서 움직이면서 고점을 만들어줬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 지금 자리에서 잡아보신다면 고점으로 계속 상승해 갈 수 있는 지금 잡아볼 수 있는 저점에서의 마지막 자리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더 이상의 상승, 급등 나오기 전에 이 종목을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방송 중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시간 정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서둘러 들어오셔서 오늘의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대응 전략 모두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시장 상황 마지막으로도 살펴보면요. 결국 양시장 모두 하락 전환한 모습입니다. 코스피 2960선까지 내려앉았고요. 코스닥도 77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을 보면요. 여전히 개인만이 사고 있는 모습 양시장에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뭐 아시겠지만 최근의 흐름들이 장 초반에는 반짝이고 갭상승을 보여주다가 또 살짝 눌리고 다시 반등하는 흐름들이 좀 반복되는 패턴이 자주 나와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는 갭상승을 좀 보여주다가 현재 시점에서 양시장 모두 음전한 상태로 개인만 홀로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은 오늘 매도세가 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에서 차익 실현이 좀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차익 실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건데 내가 가진 종목들 오늘 덩달아 가만히 있다 또 두들겨 맞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또 죽는 건 아니니 어느 정도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가진 종목들에 대한 믿음이 조금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잘 버티시고 오늘 하루 성투하시고요. 도움받고 싶으신 분들 10초 남았습니다. QR코드 스캔하셔서 바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가진 종목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는다, 시장 대응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실시간으로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